자,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 기초적인 과정에 대한 풀이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었죠. 좀 길게 얘기했지, 그때. 그치? 근데 그날 선생님이 니네가 나중에 선행을 좀 더 나가면서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거는 2차 부등식 풀이의 기초 개념은 숫자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과정은 그래프를 이용한 접근 과정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지간한 2차 부등식 문제는 대부분 그냥 식 자체를 계산해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져서 나가는 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 라는 그 결론을 니네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학년 올라갔을 때도 나중에 선생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선생님 만나게 됐을 때도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네 2차 부등식 뭐 기억나? 하면은 그거 하나 대답하면 돼.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는 기억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대답을 못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사이값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다 내가. 알았냐? 참 머릿속에 깊이 박혔죠? 사이값 참 편하잖아 계산하기. 그런 거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매해 사이값이래. 그러면 안 돼. 다른 선생님들 사이값 뭔지 몰라요. 알았지?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뉘앙스는 꼭 기억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그림을 주로 그리셨죠? 그래서 짝대기 그리고 막 짝대기 파란색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노란색으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직선 자체가 x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선의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의 종류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x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과정을 3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때는 저번 시간에는 모든 과정을 다 써줬는데 한번 이거 복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 2차 부등식 풀고 있지. 원칙은 뭐다? 그림 먼저 그려. 자, 그러면 직선하고 2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는 그냥 3개만 한다 했잖아. 아래로 볼로 기준으로만 한번 해보자. 야, 그럼 직선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3개밖에 없어요. 이 그림 언제인데 기억나니?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이 그림을 니네가 최초로 언제 봤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미 했어. 3개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교점이 2개면,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야? 2개야. 라고 공부했었죠. 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고 자수출 가서 좀 해. 자,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 그걸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었단 말이야. 자, 그럼 똑같아요. 교점의 좌표를 그냥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나서 그냥 알파라고 할게. 그림은 똑같아. 자, 그럼 풀 때 부등식을 fx, gx 써놨죠? 그럼 fx라는 2차 함수와 gx라는 1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자, 부등식 단원이잖아. 부등호는 4종류밖에 없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크다를 풀어보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2차 함수가 1차 함수 직선보다 더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크다가 위에였잖아요.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그려지는 경우는 교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파보다 작은 땅은 직선보다 2차 함수 위에 그려져 있지. 맞네?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큰 땅도 2차 함수 그래프 f가 gx 직선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는 그래프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만난다라는 뜻이었었죠.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교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되냐면 알파보다 작은 땅 되고 베타보다 큰 땅도 된다.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는 또는을 쓰면 돼요. 됐죠? 이거이면 이거입니다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똑같은 얘기야. 그림 그려놓고 푸는 거야 항상. 알았지? 나 이거 안 외워 표. 안 외우는 표야. 알았죠? 자, 그럼 얘도 풀어보자. 아, 니네 이걸 쭉 해봅시다. 그 다음에 f가 이번엔 g보다 등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답에서 어떻게 되기로 했어? 등호를 넣기로 우리 얘기했었죠? 자, 따라서 이쪽에 등호 하나 추가하고 베타보다 크다 해도 뭐를 추가하면 돼? 등호 하나 추가하면 돼.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어? 만나도 되더라.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 알파, 만났을 때 베타도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풀이한 과정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f가 더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요 땅에서만
직선보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밑에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니네가 열광하던 그 사이 값이 만들어져. 자, 됐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럼 또 똑같다.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답에도 등호가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림 보고 푸는 거야, 그걸. 알았죠? 단순 계산 아니다. 다 그림을 통해서 푸는 거야. 고3 때까지 똑같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점에서 만났어. 이런 거 우리 접한다라고 공부했었다. 맞나요? 자, 했을 때 똑같아.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자, 그럼 대부분 직선보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쪽에다 포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위에 있지 않고 만날 때가 딱 하나 존재하지. 언제? x가 알파일 때 만나버렸어.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x값은 알파 빼고는 다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알파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답을 쓰시면 되더라. 암리가 아니라고 그림 그리면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등호가 들어갔죠. 이번에 등호가 들어갔으면 만나도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아까 제꼈던 알파를 이번엔 답에다가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따라서 이때는 답이 뭐가 되냐면 답에요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 그림 보세요. 밑에 그려져 있는 케이스 보여요? 안 보이지? 만나긴 했지만 직선보다 얘처럼 이렇게 아래 그려져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였어? 답이 해가 없다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 등호가 들어갔다?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만나는 거는 허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거 찾아봐. 근데 밑에 그려진 건 없지만 만나는 건 있어 없어? 알파에서 딱 하나 만났지. 그래가지고 얘는 방정식처럼 x는 알파만 돼 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돼. 왜 썼어 알파? 만나는 건 된다며. 만나는 건 된다며. 그러니까 하나 쓴 거야. 자, 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해보자. 지금 내가 설명을 다 그림 보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푸는 거야. 식만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건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겠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림으로 풀어.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거 찾고 있는데 모든 값에서 다 위에 그려져 있지? 직선보다 다 위에 그려져 있지? 얘는 다 등호야.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위에 그려지는지 만날 때 찾아봤는데 어차피 위에 다 그려져 있잖아. 만나는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모든 실수겠죠. 등호가 들어갔다고 달라지는 상황이 없겠지. 자, 그럼 이번엔 아래로 블록이 직선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 밑에 그려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자, 그럼 이번에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도 찾아봐. 근데 밑에 그려지는 것도 없지? 만나는 것도 교점도 없지?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없어. 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나씩 하시면 되더라. 원래 위로 블록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아. 그래가지고 안 할 거야 이번에는. 자, 그럼 이거는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두 가지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연습을 이거 갖고 한번 해볼 건데, 자, 2차 함수죠. 자, 이거 직선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돼. K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나. 자, 딱 보고 뭐부터 해야 돼? 그림을 그려. 알겠죠? 이 식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일 때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위로 볼록일 때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여기 세 가지, 총 6가지 있었지. 직선이어도 사실 똑같아. 즉 여기 3개 하나 그려줬고요. 플러스 위로 볼록일 때도, 자, 위로 볼록일 때도, 자, 위로 볼록이면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볼록이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볼록인데 안 만날 때, 이렇게 총 6가지 그림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그림이 6개 중에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했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무조건 위에만 그려져야 돼.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다 위로 볼록이니까 이 문제에선 이거 필요 없겠죠?
그럼 저 세 개 중에 뭐에 해당될까를 보시면 무조건 위에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만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 그렇지. 만나면 안 된다. 자, 따라서 이 문제 풀 때 내가 써먹어야 되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구나 라고 이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푸는 거야. 항상 시작은 항상 그림이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하자.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부등식 관계는 뭐였냐면, 자,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저기 써준 거에 따르면 얘가 F고 얘가 GX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위에 그려지니까 GX라고 생각하고 있는 EX-K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부등식에서 크다가 그래프에서는 위에 그려지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알죠? 이항하는 거는 부등 안 바뀌잖아. 계산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얘랑 얘랑 동량이지. x 문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 x 이렇게 동량끼리 정리를 하고 풀자. 자, 그럼 그림을 내가 왜 그렸어? 그림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정리를 했다.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다.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래. 잘 봐라. 잘 봐라. 얘랑 얘랑 현재 지금 교점이 아예 없지. 그렇죠? 맞나? 이해됐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저번 시간에 부등식 같은 거 풀었을 때, 자, 일로 와보시면 여기에 있는 알파랑 베타의 숫자가 원래 의미가 뭐였어요?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근데 교점의 x좌표는 원래 방정식의 해였지, 실근이었지 정확하게는. 맞니?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교점 자체가 없다라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그래프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림을 통해서.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방정식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냐면 실근이 존재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도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이 식만 놓고, 아이고 제곱을 안 썼네요. 미안. 방정식의 실근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만 놓고 뭐를 하냐면 판별식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저번에 단원 구성에 대한 설명해줬잖아. 방정식 다음에 함수를 공부한 이유, 그 다음에 부등식을 공부한 이유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 때 공부했던 거, 함수 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부등식으로 쓴다 그랬지? 이해됐어? 방정식 풀이 과정이 또 나와. 알겠죠? 선생님이 부등식인데 왜 판별식을 써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라. 알겠나?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돼가지고 여기 썼다.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자, 실근이 없어. 방향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지. 그치? 자, 그럼 잘 봐라. 전개할게. 자, 플러스 2K고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죠? 맞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되죠?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 할 수 있나요? 이제는 있지. 지난 시간에 이거 풀었잖아. 지난 시간에. 자, 잘 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어떻게 풀었어? 잘 개념 설명 어때? 좌변이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자, 그냥 k 갖고 해줄게. 이거 x 문자 쓰면 헷갈리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자, 인수분해 됐을 때 해를 빨리 찾는 방법 공식도 설명해 줬잖아. 시험 모양일 때 뭐였어? 서있건 괄호함을 0 받는 숫자 마이너스 1과 1, 4, 2에 k가 낑겨 있다. 이렇게 빨리 찾는 공식도 설명했었지.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니까 분명히.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따라서 답을 내게 되면 이게 그냥 답이다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부등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다였단 말이야. 크다. 그래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다라고 식까지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점이 없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쓴 거야.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쓰셔야 됩니다. 부등식 풀 땐 함수, 방정식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앞에 거 다 써먹어야 되거든. 처음 공부할 때. 자, 알겠죠? 그러면 좀 자리가 애매해서 이거를 좀 지우고 하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지금 풀어준 거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교재 문제 풀 건데 거기에 있는 이게 몇 번이었더라? 933번일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이거는 건너뛰고 할 건데 숙제 하실 때 참고를 꼭 하십시오. 자, 그림이 하나 뭔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그려져 있죠? 그럼 교점 A, B, C, D를 보시면 여기가 A고 직선하고의 처음 교점의 X좌표가 B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를 D라고 써놨어. 책에 써있어. 그거 이해하면 돼. 자, 됐을 때 처음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냥 미리 한번 풀어주려고 하는데 주어진 식을 해석해야 돼요. 이거 V되어 있는 식부터 쓰자.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있지.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나와있지. 요거일 때 이 식을 풀어봐 라고 하는 거야. 자, 해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 저기 써있는 PQR과 MN이 여기 막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느낌상 저기 있는 걸 써먹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PQR이 2차 함수식에서 있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저기 있는 식을 만들게. 자, 이렇게 하겠다. P, XL로 분배해서 QX 먼저 쓰고 상수항 부분에 마이너스 갖다 써. 이거는 저기 2차 함수의 도식이지. 그럼 남은 거 뭐 있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개해서 따로따로 나눈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는 거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거 있죠. 무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러면 부등식도 똑같이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저변 따로 그림 그려서 분석하는 건 방정식 함수 때부터 계속 따라왔던 개념이고 부등식도 내가 쓴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래로 그래프 노란색으로 그려주고, 그렇지? 물론 저번 시간에 X축을 그렸죠? X축을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똑같단 말이야, 풀이 과정이. 자, 그럼 지금 노란색, 파란색 구분 지음을 해석해볼까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다죠? 그래프에다 줄여볼까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작다니까 밑에 그려줘야 되지. 노란색이 밑에 그려져 있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점 기준으로 땅을 나눠볼래?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지려면 이쪽 주황색보다 왼쪽 땅은 어때?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지? 안 돼. 이쪽 주황색보다 오른쪽 땅도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안 돼.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야 돼. 그리고 등호가 없으니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교점도 안 되는 거야. 만나면 안 되잖아.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 있는 건 정확하게 B와 D 사이에서만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져 있죠. 따라서 답이 X가 B하고 D 사이만 돼. 등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이 그냥 이거야. 개념 문제라 얘들아. 계산했나요? 정교하게 계산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왜 미리 풀어주냐면 이걸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로 정리하는 게 처음에 좀 힘들단 말이지.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그냥 미리 해준 거라고. 알겠죠? 자, 결국엔 이쪽 표에서 설명해준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다. 자, 됐나? 자, 따라서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지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어. 이게 객관식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가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합시다. 2차 방정식 때 우리 2차 방정식의 식 세우기 아이디어 공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때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는 과정이 있었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방정식처럼 똑같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뭐랑 똑같냐면 방금 얘기했던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보거나 생각하고 보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아까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상에서 뭐 사이값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무슨 의미였다면 방정식의 해와 똑같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방정식의 해와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 만들 때에도 방정식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 다가 정리하고 그대로 적용해보자. 자, 공식 두 개는 우리 알잖아. 예를 들어서 x가 자 방정식에 나눠서니까 두 실근이라고 합시다.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있을 때 물론 2차 방정식 때 실근이 아니어도 식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실근 썼냐면 2차 부등식은 호수 나와 안 나와? 이 부등식은 호수 안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거 헷갈릴까봐 그냥 나눠 놓은 거다. 자,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최고 차항에서 몰라서 니네 식 어떻게 썼어? A라고 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었었죠? 물론 이 녀석을 전개한 것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하도 많이 해서 이건 알겠지. 자, 근데 이거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중근을 가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중근이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A에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까지 우리가 식을 세웠었죠. 자, 그럼 이거를 부등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기호를 쓸 건데요. 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값처럼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세워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방정식의 해? 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갖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요 녀석은 그대로 쓰는 거야. 요거. 그러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까지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 그대로 써. 근데 문제는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설정해야 되죠. 잘 생각? 첫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이값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똑바로 써라 라고 했어. 언제 쓰라고 했냐면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 쓰라고 했어요. 왜? 음수일 때 반대 성향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다. 뭐가?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일 때는. 따라서 식을 쓰기는 건 쓰는데 최고차항의 수 A의 부호는 반드시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값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사이값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됐었죠? 시험 모양이었잖아. 자, 그래가지고 식을 다음과 같이 쓰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최고차항의 수. 양수일 때 사이값이었어.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하는 거였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답에 등호가 있으면은, 식에도 당연히 등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호가 있으면, 식 세울 때도 등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요 녀석을 전개한, 자, 파란색 식을 전개한, 요 모양. 그럼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자 부등호 방향 마찬가지 0보다 작다. 등호가 있을 땐 답의 식에도 등호가 있게끔 똑같이 설정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여기 있는 A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기준으로 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양수일 건 꼭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때만 시옷 사이값 모양이 성립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했구나. 자, 요것도 그냥 번호로 내기시죠. 자, 사이값 말고 큰 녀석보다 크고 작은 녀석보다 작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알파가 더 작은 거였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 큰 녀석보다는 크다. 자,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자, 이것도 양수 기준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저거 보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A에 x-알파, x-베타 똑같이 쓰고 부등호 방향 주시면 돼. 제일 중요한 것보다 최고차항의 수 양수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것이 시옷 반대 방향이었죠? 시옷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자, 됐죠? 이것도 또 전개한 것까지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세 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부등호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요, 또 답에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으면 식에도 등호를 쓴다 안 쓴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이 쓰는 아이디어가 있다. 자, 그리고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될 때가 마찬가지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 요거 좀 헷갈리니까 잘 보자, 얘들아.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인데 x는 알파라는 해가 주어진 식. 방정식 아니야? 부등식이야. 그때 이거 식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좀 헷갈려.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했었던 표 긴 거 2개 하나 걸려있었잖아. 거기에 있는 것 중에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물론 그걸 외우라고는 하지 않았다. 뭐가 중요했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x는 알파라는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는 건 사실은 아래로 볼록일 때도 됐고 위로 볼록일 때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양수 기준으로만 한번 해봅니다. 책에도 양수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 자, 머릿속 그림을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 때 썼던 아이디어 그대로 쓴다 그래. 그럼 이 형태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야. 그대로 카피해. 이렇게 썼다? 뭐가 중요해? 일단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등호 설정하는 게 헷갈리단 말이죠. 등호는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뭐 크다인지 작다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면 단순함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자, 아래로 볼록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x는 알파 라는 해가 나오면서, 자, 여기다 뭔가 부등호를 쓰지 않겠어요? 어떤 부등호를 배치해야지만 저렇게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만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식이 없죠 아직? 그럼 다 해봐야지. 크다 하면 될까? 크다면 어떻게 돼?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방정식처럼 해가 딱 하나의 숫자로 나와? 안 나와. 위에 그려지는 건,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은 위에 그려지는 건 요 범위고 요 범위잖아. 그럼 x는 뭐입니다. 하나가 정리가 안 되죠. 그럼 이거 아니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위에 그려질 때, 위에 그려질 때, 위에 그려질 때. 딱 하나의 x 값으로 정리가 안 되지. 이거 헷갈려야 되나?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이건 아니고 등호도 마찬가지로 안 돼. 근데 작다를 한번 해볼게. 작으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질 때잖아. 밑에 그려지는 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사이값이었잖아.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 더 x축보다 밑에 그려지는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값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됐니? 근데 방정식처럼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그럼 등호를 넣어볼까? 등호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아래에 그려지는 건 얘밖에 없었죠. 근데 아까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안 된다는 거 방금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죠. 근데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래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만 따져봐 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아래 그려질 때는 알파, 베타 사이값의 범위가 나오다 보니까 방정식처럼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못 써먹어. 이해되나요? 근데 얘는 된다. 왜? 교점을 허용하잖아. 만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아래 그려지는 건 없지. 근데 만날 때는 있지. 언제 만났어? 알파일 때 만났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일 때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입니다 라고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찾았어요. 부등호기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걸 몰라도 사실은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좌변이 뭐야? 2차 함수잖아.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지금 오늘 숙제도 해왔잖아요.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요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괄호항을 연관하는 숫자, 컴마,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 0 이거잖아. 맞지? 그럼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뭐가? 꼭지점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이 그림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시계 형태를 보고 그래프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지금 얘기한 것도 그래프 쓰고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 먼저 떠올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방금까지 설명한 거는 왜 부등호 방향이 이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 사실은 이 그래프의 형태, 다시 말하면 X축 위에 꼭지점이 존재한다는 걸 니네가 판단을 했다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지점 위에 X축 위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아래를 볼로. 그러면 요것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걸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형태는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그냥 해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설명한 건 결국엔 왜 부등호 방향이 이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땐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운다. 공식화가 되어 있어. 근데 하나 또 있어. 아까 표 정리해준 거, 지난 시간에도 표를 정리해준 거 보면은 특정 숫자 하나 빼고 다 돼요 라는 답이 나온 경우도 있었지. 자, 이것도 있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냐면 얘랑 똑같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식을 하나 만들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표를 그려봤기 때문에 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정리를 한번 다 했거든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는 형태 맞죠? 그리고 똑같다. 아래로 볼로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 여기가 알파야. X축이 X축 위에 꼭지점이 있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인 모든 X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려면 자, 부등호 판단해보자. 이거 중에 뭘까요? 하나씩 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먼저 해볼까? 난 답을 아니까. 이건 먼저 하면 어떻게 돼? 아래를 볼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데 밑에 그려지지 않았어. 해가 없죠 이거는. 맞나? 말로 해도 될까요?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그려지는지 만나도 돼. 근데 그게 위에 거지.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돼.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위에 그려지는지 만나야 돼. 근데 위에 그려지는 거는 알파 빼고 다 위에 그려져 있어. 근데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허용하잖아. 그러면 알파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알파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 제껴야 돼. 만나는 거 제껴야 돼.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알겠어요? 그림 그리고 부등호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작이 항상 뭐야? 그러니까 그림 먼저 그리죠. 그림.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그림이 최고라니까. 최고 중요하다니까. 그럼 가정하면 그림만 제대로 판단해도 그 문제를 반 이상 푼 거야. 시간 문제 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얘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등호 들어가면 알파까지 들어가니까 모든 실수가 되버리지. 그냥 알파는 제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의 위치는 백업이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자, 2차 부등식이죠. 일단,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최고차의 교수가 양수다. 자,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이고, 등호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던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야. 해를 줬어요. A, B를 찾아보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찾아봐 라고 식 세우기 문제 줍니다. 됐니? 자, 그럼 보자. 이것만 보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옆에 다 써있잖아. 보면서 한번 해볼래? 자, 이 형태는 어디 써있냐면 여기 써있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A에 X.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다가 대입을 해. 자, 그러면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럼 위에 걸로 할까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번. 자, 부등호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잘 보세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고 했다. 이유는 작은 녀석보다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는 시옷 반대 방향일 때라고 공식화가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쓰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는 거야. 양수를 왜 했는지 꼭 이해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 때문이다. 시옷 반대 방향이죠. 시옷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해가 작은 녀석보다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 라고 답이 나왔단 말이야. 자, 식 세우는 거 끝났어. 내가 지금 뭐 썼어요? 뭐 썼어요?
이런 형태의 해를 갖는 식을 세웠지. 근데 이 녀석이 해라고 써져 있었지. 자,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A가 있는데 내가 A를 또 썼네. K를 갑시다.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풀이할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반드시 무슨 식이 돼야 된다? 같은 식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센스 있는 풀이 K가 양수라는 거를 공식 때문에 쓰긴 했는데 A의 역할을 쓴 거야.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1이죠. 그럼 얘랑 같은 식이 되려면 이 녀석도 전개했을 때 최고 차이 계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1을 체크한 이유가 얘 때문이야. 자, 그럼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K가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1이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잖아. 그럼 니네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이것만 전개해보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전개해봅시다. 이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요. 자,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지. B는 뭐가 돼야 돼?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정말 원칙적으로 풀었어요. 자, 근데 다른 풀이도 잠깐 생각해볼게요. 정원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먼저 해. 일단 알았지? 얘네가 나중에 지식이 많이 쌓이면 이건 너무 흔한 풀이니까 나중 왔을 때 좀 빨리 푸는 걸 하는 거야. 물론 문제집에도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 안 해. 이것도 잘 안 써. 근데 그때만 좋은 거야. 나중에 가면 큰일 나. 알았죠? 알았죠?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자, 다른 풀이는 뭐냐면 2차 부등식에서 식 세우는 과정상에서 2차 방향인데 식을 쓴다고 한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등식에 해를 결정하는 그 숫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숫자들이 출처가 뭐였어? 방정식이었단 말이에요. 방정식이.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2 있죠. 내가 이미 설명하다 보니까 알파 베타를 썼지. 그래서 범위에 있는 마이너스 1과 2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에 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오케이?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누구랑 똑같냐면 좌변에 있는 식 x의 제곱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풀어도 돼. 자,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해야 돼? 야, 고등 과정에서의 진리는 이거야. 두근을 알면 그 다음에 니네가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과정은 뭐였어요? 근각계수와의 관계였어요. 알겠어요? 공식은 아니에요,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마이너스 a 더하면 누구야? 1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겁나 편하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b죠?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나왔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 보니까 이 풀이를 자꾸 안 하셔. 식세우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식세우기가 부등호 방향이랑 부호를 좀 헷갈리게 출제를 해버리면 얘들이 손을 못 대. 이걸로 안 풀리거든. 그때만 처음에만 편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왜도 되는구나. 하지만 난 이거 먼저 할래가 돼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적용하는 연습 하나 해봤고요. 자, 식세우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봐봐.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2차 방정식 때 니네가 이미 했던 겁니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때. 자, 얘는 그림을 먼저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맨 처음에 오늘 수업 맨 처음에 했었던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어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고 2차 함수 그래프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직선의 형태를 gx라는 이름을 붙였어. 근데 자, 방정식 때 내 얘기를 마찬가지로 또 끄집어낼 거야. 자, 방정식 때 니네가 공부했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때 여기는 fx하고 gx요. 교점의 x좌표는 내가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냐면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알고 있어.
정확하게 실근이랑 같다라고 알고 있어. 복수비입니다. 자, 그럼 fx와 gx의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데 알파와 베타이다. 그럼 니네는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방정식씩 세웠죠. 지금 말한 걸 식으로 표현해 볼게.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또는 베타를 실근으로 갖는다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2차 방정식 때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알면은 식 세우기도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중간 과정을 또 다 써줄게. fx-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다고 하셨잖아.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세웠어? 시곱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썼지. 알파 베타로 가는 두 근. 자,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이 녀석도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자니까 논리 과정. 아, 얘랑 반드시 같은 식이 돼야 돼요. 복습이야, 얘들아.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야. 저게 뭐예요? 이러면 안 돼. 까먹을 수 있어. 자, 다시 복습했잖아. 자, 그럼 최종식은 어떻게 되냐면 f x 마이너스 gx가 누구랑 같은 거다? 주황색식하고 똑같다라고 식을 쓰면 끝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보통 2차 함수식 찾으세요 문제들이 심화 문제에 있었어요. 자, 따라서 이거를 fx만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gx를 넘겨서 a에 x-알파, x-베타라고 놓고 이항에서 gx 이렇게 쓰면 됐었어. 자, 심화 과정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야. 윤설아 자는 거 아니지? 자, 그럼 이걸 왜 써줬냐면 2차 부등식도 저 개념을 쓰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하라고 내가 써준 거야.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아, 물론 이건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그렇긴 한데 너무 중요해. 고3도 몰라. 아닌 거죠. 그렇지? 자, 봐봐. 부등식에다 조인을 할 건데 잘 보세요.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저 그림 보면서 하는 거다 얘들아. 알파벳 다 써놨죠?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해가 주어져 있어. 식 세우고 보면서 하자. 해를 보니까요 알파랑 베타 사이값이죠 지금. 근데 사이값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등식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해를 구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 범위만 되오라는 답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f랑 gx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알파, 베타 이 사이 땅에서는 누가 더 위에 그려져 있냐면 직선이 더 위에 그려져 있고 아래로 볼록 fx가 더 밑에 그려져 있죠. 아,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해가 만들어지려면 f랑 g랑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작아? fx가 더 작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럼 추정한 거야. 아! fx가 gx보다 작다를 풀었을 때 이 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또 시작이 그림이죠. 그림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단계 나눠보자. 그러면 이 말은 이거다. fx가 gx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래 저 녀석이. 그러면 아까 2항했지 똑같이 푸는 거야. 얘도 2항해. 비교해봐 이거랑. 써준 이유가 있다니까.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게 식이 두 개가 붙어있긴 한데 야, 얘들아 생각해보자. 그냥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그럼 했을 때 알파랑 베타 사이값이 만들어지려면 앞에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이거 사이값 만들어지는 거.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머릿속에 좀 떠올려볼까? 지워버리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알파, x-베타라고 놓고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최고 차항에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양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 이유가 뭐였어? 시옷 방향이 사이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양수일 때가 편해 얘들아. 음수는 뒤집어지니까 계산이 껄끄러워지잖아. 자, 됐을 때 식을 만들었어. 앞에서 했던 동그라미 1번 내용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사이값이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 써있는 똑같이 시옷 모양이 돼야겠죠. 자, 일로 와봐.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같다며. 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fx-gx는 0보다 작다라는 이 파란색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는 거지.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찾았어요? 알파, 베타 사이값을 갖는 2차 부등식 식세우기 아이디어를 쓴 거지. 그럼 출처가 어때? 얘랑 또 연결돼 있어. 얘랑 연결돼 있다고 참.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빨간색 밑줄 친 게 서로 어때야 되냐면 같은 식이 돼야 돼. 부동호만 들어갔다 뿐이지 계산 과정이 완전 똑같아 얘들아. 알겠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때 제대로 해놨다. 계산이 똑같거든. 자, 그러면 최종 결론. 빨간색 밑줄 친 게 서로 같다며. 이거. 됐지? 맞지? 자, 그럼 똑같아. fx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오면 얘처럼 이항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부등호가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흰색부터는 똑같죠? 차이가 없다. 똑같다. 자, 이런 식으로 식 세우기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연습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fx10을 찾아줘. 보면서 하자. 늦어라, 솔지 말고. 보면서 하자. 자, 그럼 뭐부터 할래?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는 얘기는 fx 빼기 gx가 0보다 같다. 이항한 거야. 이항한 녀석의 해가 똑같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해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식세우기 아이디어를 오늘 공부했어. 최고차의 계수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2하고 3이 방정식의 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계속 또 들고 있죠. 따라서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을 세워. 부등호 방향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사이값이잖아. 최고차의 계수 양수일 때 기준으로는 시옷 방향이었지. 시옷 모양이었지.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출처를 또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해가 이건데 이 녀석도 이거를 똑같이 해로 가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어때야 된다? 같은 식이 돼야 된다. 보면서 하면 된다니까.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럼 fx 찾는다고 했죠? 뭐 한 단계 건너뛰어도 되겠니 얘들아? fx 빼기 gx는 이거라며. 그러면 위에처럼 어떻게 해요? 이항하세요. 자, 따라서 f, x는 아이고 선생님 조건 하나 안 쓰였구나. 요거 안 써졌어. 미안합니다. gx를 식을 안 써줬네. 자, fx 찾아보세요. 이거 문제거든. 선생님이 하나 조건 안 썼어. 미안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x는 얘처럼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단 말이죠. fx는 a에 x-2에 x-3 그리고 마이너스 gx를 우변으로 넘긴 거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줄 때도 있어. 그럼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답은 이게 맞거든 얘들아.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라고 만약에 써있으면 A가 1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야. A가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나? 자,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 사실. 알겠지? 2차 방정이 할 때는 저건 좀 어려움차게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2차 부등식 때도 똑같이 나와서 복습 겸해서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답을 낼 때는 요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쓰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나와. 따라서 격투 x를 찾았어요. 자, 부등식에도 똑같이 나오는 약간은 심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할게. 너네들한테 짜증나는 건 뭐냐면 2차 부등식도 절대값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돼. 오늘 숙제 나가는 부분에 이게 한 페이지 정도 있어요. 자,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책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야, 절대값 포함한 거 풀이는 하나밖에 없죠? 땅 따먹기. 범위 나누기였지? 똑같이 푸는 거다. 자, 따로 뭘 써주진 않고 그냥 예제를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봅시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그냥 전형적인 간단한 2차 부등식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써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공식을 한번 정해볼까? 일차 부등식 했을 때 선생님이 노트 정리할 때 이런 거 하나 써줬었죠?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a는 양수야. 이거 빨리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어? 풍선자들 많이 썼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빨리 바꾸는 공식이 있었지.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내려줘야 할 거야. 절대값 손바닥이 3보다 작다. 절대값 손가락이 3보다 a보다 작다. 모양이 이거랑 똑같아요. 자, 따라서 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딱 쓰고 양 사이드에다가 양수 3하고 음수 3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공식화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 여기 동호가 있으면 여기도 동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푸는 건 어떻게 풀려,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게 어떤 형태죠,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형태잖아. 이 형태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씩 짝 튀어서 있었지? 자, 따라서 이것도 풀 때는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두 번 풀게 돼 있어. 그래서 두 번 해야 돼. 그럼 해보자.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 두 번째씩 한번 해볼게요. 자, 원칙적인 풀이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3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위에 거 아래 거 각각 보시면 인수분해까지 다 됩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시험 모양은 반갑지. 직업처형의 수 양수야. 사이값 해도 되는데? 돼. 그래서 자,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0 만드는 숫자가 따라서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풀자. 자, 얘는 시옷 반대 방향이야. 됐니?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지, 자, x가 3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지. 최종 답은 어떻게 쓸래요? 최종 답. 얘들아, 따로따로 나눈 다음에 답 어떻게 쓰기로 했어? 질문하면 대답 좀 해봐라, 이것들아. 나 혼자 떠들고 그냥. 응? 어떻게 써? 칠판 지울 동안 빨리 생각해봐. 이상한 것도 찾아봐, 그리고. 뭐 이상해? 둘 중에 뭐 계산 잘못한 거 없어? 위에 게 뭐 이상해? 부등호 잘못했나? 어디? 마이너스? 어디 잘못했어?
응. 여기 이상하다고? 아니 첫 번째 게 이거잖아. 네. 응. 마이너스 3이라 잘못했다고? 3이랑 적어주는 거 아니야? 3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4. 이거를? 네. 왜? 이해한 거냐? 계산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뭐 잘못했어요? 원래 풀 땐 위에 거 따로 풀고 아래 거 따로 풀어서 얘와 얘 못 푸는 거였어. 공통범위 찾는 거였잖아. 맞지? 인수분해 잘못했나? 내가 잠깐? 어디 잘못했냐? 아, 요거 계산 잘못했구나, 내가. 그치? 아, 그렇구나. 계산 잘못했네. 인정. 미안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3, 2니까. 아, 요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죠, 인수분해. 그쵸? 이항, 이거 이항한 건 문제 없어, 이항.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풀까? 얘들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 첫 단원에 했던 거 잘 기억해봐. 내가 곱차 분류해준 게,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일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이 없을 때, 세 가지를 설명했었잖아. 오케이? 그럼 그게 결국에 뭐냐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였단 말이야. 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처럼 사이값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못됐다. 미안해. 그럼 풀어보자고.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그래프화해서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y는 2차 함수 노란색으로 그리고 y는 0이라는 x축 그려야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좌변 그래프 어떻게 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봐. 플러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1,2입니다. 그러면 x축 딱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 봐봐. 1,2잖아. y좌표가 양수지. 그럼 꼭지점이 어디 찍혀? x축보다 위에 그려지잖아. 위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지. 잘 봐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란색보다 졸지 말고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한 x값 찾아보세요잖아. 항상 위에 그려져 있죠? 만나지도 않고 밑에 그려져 있지도 않잖아. 그럼 이거 해가 뭐였어? 전체 실수였잖아. 모든 실수. 자,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였어.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제대로 안 했네 보니까. 그러면 최종답은 어떻게 됐어요? 니네 이 형태 답 낼 때 공통범위가 답이었다? 어떻게 공통범위? 얘와 얘를 만족하는 x값과 얘와 얘를 만족하는 x값에 겹치는 걸 찾았단 말이야. 자, 근데 어차피 위에 있는 게 모든 실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겹치는 건 누구겠어요? 얘겠지.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의 최종 답은 요거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좀 귀찮은 거 한번 해보자. 간단한 건 책에 있는 건 니네가 다 할 수 있어. 풍산대 이렇게 나가는 거. 좀 귀찮은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 자, 잠깐 복습해보자. 방정식 때 이런 거 해봤는데 2차 방정식 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 어떻게 풀었냐 이거? 일단 대원칙은 범위 나누는 건 맞는데 얘는 좀 독특한 풀이가 가능했던 게 동치관계 기억납니까? 두 개가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 내가 동치관계 이 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마이너스 5는 0 라고 바꿔도 됐지. 복습이라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x를 치환했어. 했던 거야 얘들아. 그러면 말로 하자.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야. 인수분해 되죠. 그럼 t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자, 절대값의 최대 핵심은 범위 나누기인데 크기는 어때?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니까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t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음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답이야. 자, 따라서 절대값 x가 5니까 이것도 빨리 푸는 공식 있었지? x는 뿔마 5였어.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방정식이었는데 자, 부등식으로 바꿀게. 내가 이걸 방정식 얘기 끄집어내면서 자꾸 하는 거 이거 겁나 못 풀어 애들. 절대값은 어찌 된 게 고3도 못한다니까. 가우스도 있어. 그건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얘한테는. 못해. 푸는 게 일반적인데 모르겠대 그냥. 그냥 이 기호만 있으면 쫄아 그냥. 그러면 안 돼. 풀이가 일반적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선생님 시원한 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얘는 이것도 되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응? 일반적인 건 무조건 범위 나누기란 말이야. 범위 나누기. 자, 해볼게. 부등식 할 건데. 자, 부등호 할 건데. 원칙적인 풀이를 할게. 원칙적인 풀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범위 나누기였다고 계속 얘기하죠.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 0 대입했을 때 0 된단 말이야.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등식의 절대값 계산하는 건 2차 부등식은 처음 해보잖아. 잘 봐. 근데 풀이가 똑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야 돼. 이건 문제 없죠. 그럼 해볼게요. 0보다 작으면 절대값 부호 어떻게 되죠? 음수지.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잖아. 따라서 x의 뭐 마이너스 하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지. 마이너스 상쇄된 거야. 여기에서 나온 마이너스 9가 상쇄된 거야. 예수분은 되나? 얘는 되지? 자, 최고 차항에서 양수니까 사이값 시옷 반대 방향 해도 돼? 안 돼? 돼. 돼.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1이지. 따라서 답 낼 때 x가 작은 녀석보다는 작던지 큰 녀석보다는 크다 해도 된다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뭐 안 했어? 전제 조건하고 겹치는 거 찾아야 됐었잖아. 전제 조건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다 배웠잖아. 자, 따라서 얘와 저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들어가죠? 말로 해도 될까요? 얘만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이거 제껴야 돼. 됐니? 0보다 작다 범위 이거밖에 안 들어가. 다음 것도 똑같이 푸는 거야.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튀어나온다며? 그러면 그냥 튀어나와. 절대값 기호만 지우면 돼. 자, 얘도 인수분해 되네. 또 시옷 반대 방향이고 최고 차항에서 양수니까 써도 된다 안 된다? 얘도 돼. 그럼 x는 자 마이너스 1하고 5가 0 만드는 숫자죠. 해봐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자 작은 녀석보다 작던지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럼 여기도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야. 공통범위. 그럼 이번엔 얘가 안 들어가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 범위 여기밖에 없잖아. 얘 제껴야 돼. 그럼 최종 답은 얘랑 얘를 같이 써주면 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최종 답은 얘 또는 얘입니다라고 쓰면 답이야. 알겠죠? 원칙적인 풀이만 해도 다 풀려. 알겠지? 뭐 좀 악랄하게 얘기하면 이건 편법이라고 봐도 되는데 편법은 아니야. 수학적인 개념 그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겠습니다. 오늘 삐나게 못하겠네. 이거까지만 하자. 뭔가 좀 붙어있긴 한데 똑같다. 원칙적인 풀이만 하자.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도집 나가느라 선생님이 원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끝날 때쯤 되면 설명해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절대값도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이런 것도 그림이 있어. 그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상하게 생겼죠? 꺾이는 건 본 적도 없는데.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 개념도 사실은 수학상 공부할 때 알고는 있어야 돼. 알면은 선행 나갈 때 좀 편해. 그 일부 개념수에는 이게 수학상 교과서란다. 교재에 써 있어. 대부분의 책은 하에 써 있어. 우리 책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안 했어. 원래 선생님이 수학상 선행 나갈 때는
이거를 해줬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하면 좋잖아. 자주 보면 아무래도 눈에 익으니까. 그리고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아이디어조차도 범위 나누기야. 근데 웃긴 게 아니 위에 거 공부하면 니네 어쨌든 이거 공부할 거 아니야. 하 공부할 때. 그때 됐을 때 그리는 아이디어가 똑같은데 그림도 못 그려 심지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범위 나누기 똑같아. 차이가 하나도 없고. 자, 합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도요, 사실은 그래프를 통한 풀이가 가능해.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뺐어, 이거. 자, 써주는 것만 잘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범위 나누기 하자. 원칙은 단 하나라며.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 이번엔 1 대입하면 0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1보다 작은 땅과 1보다 크거나 같은 땅 나눠서 풀 거야. 자, 1보다 작은 땅이면은 보나마나 음수입니다. 0 같은 거 대입하면 음수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절대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됐니? 이해됐니? 자, 계산하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계산 맞죠? 이번에 인수분해 되나요? 되네요. 자, 얘도 되죠? 자, 그럼 일단 요거 풀게 되면 시옷 반대 방향이지? 최고차항의 수 양수니까 자, 공식 써도 되는데? 돼. 그러면 내가 자꾸 양수 체크해주는 이유도 머릿속에 좀 기회를 합시다. 막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음수를 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쓰게 되면 1하고 2죠? 0 만드는 숫자가. 따라서 x는 작은 녀석보다는 작거나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밑에 있는 것도 풀게 되면은 시옷 반대 방향이고 얘도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얘도 돼요. 자,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가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따라서 작은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고생했어? 자, 뭐 안 했어요? 범위 체크해야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1보다 작은 거. 자, 이거 안 들어가지? 얘는 다 안 들어가지?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1 포함. 전 1이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최종 답은 1보다 작다만 들어가. 왜 그런지 알겠어?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는 1보다 작다만 있잖아. 그럼 1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됐나?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건 안 들어가죠. 이거 음수잖아. 음수. 그럼 얘는 다 들어가냐? 똑같지? 저거랑 이거랑 똑같지? 자, 따라서 정확하게 겹치는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답은 어떻게 쓰죠? 얘랑 공통 범위였냐? 아니지. 합쳐서 쓰는 거였지. 자, 따라서 잘 봐. 1보다 작다야. 이것도 헷갈릴까봐 써줄게요. 첫 번째 거 1보다 작다야. 두 번째 거 1보다 크거나 같다야. 답은 뭐예요? 다 돼요죠? 딱 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모든 실수. 그래서 절대값도 2차 부등식 그냥 일반적인 거 풀 때랑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도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실수가 나올 때도 있어. 원칙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